날씨 충격 속보. 추석 연휴 첫날 전국이 물폭탄 경계령. 비가 내린 뒤 공기가 급격히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번 주 내륙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다가 결정적으로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3일 한반도 전역에 본격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휴 초입부터 시작되는 이 비구름은 단순한 가을비가 아닙니다. 유럽, 미국, 독일 등 주요 기상 모델이 동시에 발달하는 저기압을 포착하고 있으며 이는 곧 체계적인 집중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의 비는 거의 피할 수 없는 확률이라며 사실상 재난급 비상사태를 경고했습니다. 평온 뒤에 급격한 기온 변동. 9월 말 늦더위가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비가 내린 뒤 아침 기온은 15도씨 안팎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져 전형적인 가을 패턴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기와 면역력 저하 위험이 커지고 기온 변화 자체가 재난성 비구름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함정. 이번 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루는 맑고 하루는 비구름이 들이우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고기압의 끝자락입니다. 고기압이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경계선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추석 연휴 초반 폭우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교통, 여행 전면 초비상. 올해 추석은 최장 10일간 이어질 황금 연휴. 수백만 명이 귀성길과 여행길에 나서지만 첫날부터 기상재난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귀성길 교통대란, 집중호우로 고속도로 침수, 지연 불가피. 여행지 악몽, 제주 남부지방 항공편 결항 가능성 증가. 재난 위험, 남부지역은 산사태 침수 급류 위험 경고. 해외 기상 모델 공통 경고. 이번 10월 3일 강수에 대해 ECMWF 유럽, GFS 미국, 아이콘 독일 등 주요 글로벌 모델이 모두 동일한 시그널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중심 폭우, 발달하는 저기압 더하기 집중호우 패턴, 피할 수 없는 악천후 가능성. 이는 단순히 비올 확률이 있다 수준이 아니라 수치 모델이 거의 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기상학계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주 비는 잦고 산발적이지만 진짜 위협은 추석 연휴 첫날 터지는 괴물 비구름입니다. 귀성길, 교통대란 가능성 극대화, 남부 제주 재난급 폭우 위험, 전국적으로 연휴 분위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 추석 연휴, 웃으며 고향 가던 길이 순식간에 악몽의 재난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전 대비만이 가족의 명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보, 추석 연휴 첫날 남부지방 괴물 비구름 급습 예고. 10월 초, 가을답지 않게 남쪽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류가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듯 수렴되면서 10월답지 않은 초대형 비구름 괴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구름대의 경로가 아직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 저기압이 조금만 북상하면 비구름은 충청과 경기 남부까지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쪽의 고기압이 이를 강하게 눌러버리면 남부지방, 특히 전남, 경남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즉 어디가 뚫리든지 간에 누군가는 재난급 폭우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천절 최악의 귀성길 시나리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추석 연휴 첫날 개천절 10월 3일 남부지방과 충남 남부에 걸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날이 바로 귀성길 이동량이 폭발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빗길 고속도로 정체 플러스 사고 위험 증가, 남부권 도심 침수 시 교통마비, 항공철도 운행 차질 확산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추석 귀성길을 정면으로 덮치는 재난성 폭우라며 사전 대비 없이는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우 뒤에 찾아올 한기 폭탄. 10월 3일 폭우가 지나간 뒤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곧바로 북쪽에서 강력한 한기, 즉 찬 온기가 남하하며 전국 기온을 확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추석 본연의 쌀쌀한 날씨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즉 연휴 초반은 폭우, 연휴 본격기에는 급격한 한기, 이중 재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10월 3일 추석 연휴 첫날 비구름 시한폭탄 터진다. 남부 충청, 최악의 경우 경기 남부까지 폭우 확산. 이후 북쪽 찬 공기 유입, 귀성길 끝자락 한파급 추위 충격.
이번 추석 기상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즐거운 연휴 계획보다 생존을 위한 기상 대비입니다. 제가 원한다면 이걸 유튜브 방송용 극적 스크립트 버전으로 바꿔서 말투, 호흡, 장면 전환까지 연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실까요? 아니면 신문 1면 특종 기사 헤드라인 형식으로 더 압축해 드릴까요? 추석 연휴 초입, 남부 제주를 위협하는 괴물 비구름. 기상기관들의 경고와 그 함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상학계는 커다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년 10월 초의 날씨라면 맑고 선선한 가을 하늘이 이어져야 하지만 올해는 남쪽에서 평소보다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고 대기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수렴되면서 10월답지 않은 강력한 비구름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큰 경로, 그러나 공통된 위험 신호. 현재로서는 비구름이 어디까지 북상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저기압이 조금만 북상하면 충청, 경기 남부까지 강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쪽의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면 남부지방, 특히 전남과 경남만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경로의 차이는 있더라도 남부와 제주 지역이 이번 비의 핵심 피해지라는 사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3일, 수많은 인파가 귀성길과 여행길에 나설 시점에 맞물린다는 점에서 이번 기상현상은 단순한 악천후가 아닌 사회적 재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상기관들의 공통 경고.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주요 기상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ECMWF,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남부와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강수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예보에 강한 신뢰성을 가진 이 기관이 특정 지역을 지목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GFS, 미국 기상청 모델은 강수 범위가 더 북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남부뿐 아니라 충청, 경기 남부까지 폭우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성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경부축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아이콘, 독일 기상청 모델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폭우에 집중합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을 매우 높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여 최악의 경우 24시간 누적 200mm 이상의 기록적 폭우가 제주를 덮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 대한민국은 현재 보수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남부지방 중심의 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경로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추후 예보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예치는 다르더라도 남부 제주 중심의 강력한 강수대 형성이라는 공통된 신호는 분명합니다. 사회적 파장, 귀성길 대혼란과 민생 충격. 추석 연휴 첫날에 비가 온다는 사실 자체는 흔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첫째, 강수 강도가 이례적입니다. 10월 초에 이 정도 수증기 유입과 저기압 발달은 드문 현상으로 집주호우 형태의 폭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이밍이 최악입니다. 귀성인구가 폭발하는 개천절에 맞물려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대란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연쇄 충격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농업과 수산업은 수확, 조업 시기에 맞물려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추석 이후 민생과 물가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폭우 이후에 한기의 남하. 비구름이 지나간 뒤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10월 3일 이후에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며 전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고 추석 본연의 쌀쌀한 가을 날씨가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즉, 연휴 초반에는 폭우, 연휴 중반에는 한기, 재난성 기상 시나리오가 연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론, 이번 추석, 방심은 가장 큰 위험. 해외와 국내 기상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연휴 초입 폭우입니다. 남부와 제주 지역은 재난 수준의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하며 충청과 수도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귀성길 교통대란, 농업 수산업 피해,
급격한 기온 변화까지 복합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는 단순한 날씨 예보를 넘어 국민 모두의 안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이동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하는 경고. 이번 비구름 대의 경로와 강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저기압이 북상해 충청과 수도권까지 강수 범위가 확장된다면 귀성 인파가 몰린 경부축 전역은 곧바로 교통대란에 빠질 것이다. 누적 200mm에 달하는 폭우는 도심 침수와 교통마비, 항공, 철도 운행 차질을 이어질 수 있다. 명절의 설렘은 곧바로 재난의 악몽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라 해도 상황은 가볍지 않다. 남부지방과 충남 남부는 여전히 10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되며 농업 수산업 피해와 산사태 위험은 현실적인 위협이다. 귀성길이 전국적으로 마비되지 않더라도 국지적인 교통혼란과 안전사고는 불가피하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 비구름이 남해안과 제주에만 머문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제주와 남부 해안 주민들은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고립을 피할 수 없다. 피해가 지역적으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명절 대이동의 특성상 여파는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와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 이제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어느 단계가 현실화되느냐가 아니다.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에 기상재난 대응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저지대와 하천 주변의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는 침수 위험 중인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 대피까지 검토해야 한다. 언론 또한 단순한 날씨 소식 전달을 넘어 재난정보 전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하며 이동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가 필요하다. 비상식량과 생활용품을 준비하고 빗길 운전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결론, 이번 추석은 시험대다. 올해 추석은 단순히 가족의 상봉을 넘어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기상재난에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대비 부족으로 되풀이되는 피해를 겪어왔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방심은 가장 큰 적이다. 기상청과 해외예보 기관들이 동시에 경고하는 지금 추석 연휴가 기쁨으로 남을지 재난으로 기록될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다. 태풍 제21호 한반도 향해 북상. 주말 남해안과 제주 초긴장. 기상청은 직접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강풍 호우 피해 우려. 태풍 제21호가 북태평양에서 세력을 키우며 북상함에 따라 한반도 전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주말을 기점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 곳곳에 강풍과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제21호는 현재 중심기압 약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25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 부근에서는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어 태풍의 직간접 영향 지역에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남해안 제주, 가장 큰 피해 예상. 태풍의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제주와 남해안을 가장 먼저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 해안과 부산 경남 동해안 지역은 높은 파고와 폭우, 강풍이 동시에 겹치면서 해안 침수, 교통 차질, 어업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를 직접 관통할 가능성은 낮지만 외곽의 비구름대와 강풍만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의 긴장 고조. 제주 어민들은 이미 어선을 항구로 피신시키고 남해안의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시설물을 긴급 보강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민은 작년에도 가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에는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 일상생활 큰 혼란 예상.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편과 선박 운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일부 노선은 결항 가능성이 있으며 남해안 여객선은 이미 운항 통제가 검토되고 있다.
내륙에서도 태풍의 외곽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조언. 전문가들은 태풍의 진로가 북쪽으로 더 치우칠 경우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가 기존 정체 전선과 결합할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상 전문가 A씨는 태풍은 약간의 진로 변화에도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국민들은 주말 동안 실시간 기상청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결론. 태풍 제21호는 직접적인 상륙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이며 사소한 준비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안대에 귀 기울이고 국민 모두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태풍 제21호 복상, 전국 비상대응 체제 돌입. 정부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제21호의 북상 소식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의 직접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사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사태 위험지역 점검, 배수로 정비, 취약계층 안전 점검에 나섰다. 학교, 기업도 대비책 마련. 교육당국은 제주와 영남 일부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도 근무 조정을 통해 재택근무 전환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준비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항만 물류시설과 발전소 등 국가기관 산업 현장은 시설 보강과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 어업 피해 우려. 이번 태풍은 수확철과 맞물려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경남 하동의 한 농민은 올해 장마와 잦은 비로 농작물 상태가 좋지 않은데 태풍이 덮치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근심을 드러냈다. 제주와 남해 어업민들은 이미 조업을 중단하고 어선과 양식장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전망.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태풍의 외곽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확장될 경우 중부지방까지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은 해수면 온도, 상층 바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급격히 진로와 세력이 바뀔 수 있다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태풍 제21호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학교, 그리고 시민 모두가 긴장 속에 각자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지금.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다. 태풍이 남길 흔적의 크기는 결국 우리의 준비 정도에 달려있다. 태풍 제21호 접근, 제주 남해안 긴장 고조. 바람이 이미 심상치 않다. 29일 오후 기자가 찾은 제주시 구자읍 해안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파도는 거칠게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고 바람은 우산을 단숨에 뒤집을 만큼 강하게 불어왔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창문을 테이프로 고정하며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한 주민 67세는 아직 태풍 중심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 바람이니 밤이 되면 훨씬 심해질 것 같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 긴박한 어민들. 성산항에선 정박된 어선들을 굵은 밧줄로 고정하는 작업이 한상이었다. 어민 박씨 54세는 태풍이 한 번만 스치고 지나가도 그 피해는 막대하다. 지금은 어업보다 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항구에는 이미 수십 척의 어선이 가득 차 긴박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관광객 발 묶여.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을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결항되었고 배편도 대부분 통제되면서 수백 명의 발이 묶였다. 한 관광객은 휴가를 즐기러 왔는데 태풍 때문에 호텔에서 대기 중이라며 안전이 우선이라 이해는 하지만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남해안도 초긴장.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도 이미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태풍의 직접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해수면 상승과 폭우가 겹치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분석.
부산대 기상학과 이 교수는 이번 태풍은 세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외곽 비구름이 한반도 전역에 비와 강풍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산사태, 하천범람, 해안 침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태풍 제21호는 단순히 바다 위의 기상현상이 아니라 이미 제주와 남해안 주민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가 긴장 속에 대비하는 지금 안전 불감증 많은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태풍은 결국 지나가지만 준비하지 않은 피해는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다. 기상청은 태풍 21호는 한반도에 근접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질 경우 장시간에 걸친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으며 중부지방 역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호우와 돌풍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벼수확철과 겹치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해안 지역은 만조 시각과 태풍의 영향이 겹치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재난당국은 태풍 접근에 앞서 저지대 거주민과 해안가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교와 관공서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은 가을철 한반도를 직접 강타하는 드문 경우로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는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경로에서 다소 벗어나 있지만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고 순간적으로 강풍이 불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간판, 공사 현장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은 태풍의 중심권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면서 100에서 2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 지역은 파도가 5m 이상 거세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와 어업 활동은 전면 중단이 요구됩니다. 호남 지역 역시 태풍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8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고 특히 남해안은 강풍에 의한 해안 침수와 산사태 위험이 높아 비상경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태풍 전면부의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호우가 시작된 상태로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30일 새벽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제주 해상은 풍랑과 폭우로 인해 선박 피해가 우려되며 항공편 지연 및 결항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기상청은 태풍 21호는 30일 한반도를 통과한 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전국적으로 불안정한 기상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외출 자제, 산간 계곡 방문 금지, 침수 위험 지역 접근 통제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